사실 돌아보면 22대 국회에 와서 저희가 관행을 바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방위의 목표가 뭐 AI법도 통과시키고 그랬지만 초기 저희에게 부여된 것이 방송장악을 저지하라는 것이었고, 저희 과방위는 전체가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준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찾아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3일씩 하고 방송장악 청문회 3일씩 하고, 그러한 저희들의 방송장악 저지 노력이 저희에게는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키며 우리나라의 복리민복을 증진시키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확보한 것이었으나, 방송장악의 혈안이 되었던 누군가에게는 눈에 가시 같았을 테고 합법이 비합법으로 보였을 테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2대 9개월 동안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무리한 게 있었나, 오늘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가 국회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우리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제 결론은 다시 과방위 정말 잘했다 이겁니다. 근데 뒤에서는 잘 못했다고. 과방위만 잘난 척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합법적이며, 그리고 시민들이 동의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저희 과방위는 저희가 할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정원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림, 이진숙 관련해서. 네, 과방위의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년 전에 1995년 제가 기자생활 2년차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됐습니다. 탱크로리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고, 그래도 누군가는 현장에 접근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년차 기자 겁도 났습니다. 1년 후배들 데리고 비가 내리는데 전남 곡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 2km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진입을 막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지금도 라이트가 있습니다만, 라이트가 잘못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가스가 터질 수도 있다,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기자로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취소되고 구속이 취소되고 또 길거리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은 정말 역사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성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의 길이, 진보의 길이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가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딘 것 같지만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넘어서 깊은 절망감까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반드시 지나가고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란 수괴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는 국민의힘과 그들의 모습은 역사의 페이지에 지금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옳은 길 국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국민 모두 화이팅입니다.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란 검찰 규탄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황정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까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지금 많이 놀랬고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원래 우주로 가는 무엇인가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로켓이 지구를 출발을 해서 대기를 뚫고 우주로 올라갈 때 어디에서부터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지 아십니까? 성층권이 몇 킬로인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100km 정답인데 거기가 이름이 있습니다. 역시 청년. 예, 거기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딱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100km 상공까지입니다. 로켓이 100km를 뚫고 올라갈 때 거기서부터 우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핵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그 다음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죠. 평화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던 삶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바로 그 고지에서 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경계를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았어야 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도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우주로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감내하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조그만 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간절함과 절박함이 약간 부족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하고 또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더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깨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큰 일이 우리한테 지금 앞에 닥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방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할 때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학기술은 기술이면서 그러니까 경제이면서 먹고 살 거리이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리는 과학기술은 조금 다른 차원의 과학기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보여줄 우리 뒤에 보여줄 뭔가 꿈과 희망과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정말 살만한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방에는 원내대변인과 대변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연수원장 직무대행으로 박민규 의원이 됐으니까 짧게 연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도 찍고, 충청도 찍고, 전라북도 찍고, 제주도 찍고 돌아온 교육연수원장의 관악가 박민규입니다. 예, 자, 의원님, 동료 선배 의원님 제가 모시게 제가 사실은 박사 학위가 있고요. 직전까지 교수라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당원들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12.3 내란 때 이 자리를 가득 메웠던 우리 당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회의장에서 정말 역사적인 헌정질서의 탭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계산해보니 딱 97일째예요. 96일째나. 그렇다면 우리 김주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3월 14일 날이 100일 또는 101일째니까 해제기로 따지면 100일째니까 그때 딱 선고가 나오는 게 맞는데 모시기 때문에 많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997년 지금보다 국민들에게 고통스럽게 했던 IMF 위기 같습니다. 그때 우리 위기에 강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가장 빠르게 공단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5년 뒤 정권을 연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십시다. 그 앞에 있었던 18년 전 1979년 무도한 박정희의 독재가 극악으로 치달죠. 도망쟁을 탱크로 밀어버리자는 그 독재자의 수하인의 발언에 어쨌든 또 다른 군인이었던 어떤 분의 의인의 총탄에 독재가 마무리되고 잠시 민주화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신정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당 체계가 없었고 우리 헌정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 무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97년도 그 어렵다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위기를 이기려 된 민주당이다. 그래서 몰아줘서 우리가 승리했고 결국 국정을 안정시켰습니다. 97년 뒤 딱 18년 뒤가 바로 2025년입니다. 아니네요. 28년 뒤. 제가 경제학과 맞나요? 어쨌든 이번에도 IMF 경제위기 못지않은 국난을 극복하는데 위기가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완성시키고 그 뒤에 있을 그 어떤 모든 것도 국민들과 함께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